안녕하십니까? 대구철도공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어를 책임질 오동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후기를 통해서 제 책을 먼저 접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단기간에 영어의 기초가 거의 없으신 분들조차도 제 수업을 따라오게 됐었을 때 소기 이상의 목표,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상당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기출이 되지는 요소들을 완벽하게 잡게끔 이론적인 파트와 그리고 심도 있는 구문 독해의 논리 그리고 단원별, 유형별 문제 형태로 이 책을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단 OT, 공부에 대한 방향성, 우리의 목표에 대한 방향성 형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책으로 먼저 드렸습니다만 과거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문법은 비교적 짧고 아주 간결한 형태의 문법성 형태가 기출이 되어지는데요. 그 개념은 따져보면 아주 기초적인 품사 구분부터 시작을 해서 가짜 주어, 진짜 주어의 비교적 어려운 논리 형태와 그 동사에 있어서의 최고 난도라고 치게 되는 가정법 추측의 표현의 감각 그리고 개별적인 단어의 용법. 이 개념은 개별적 단어의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논리다라고 정의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것을 순수하게 표현, 소위 얘기하는 수거적 표현이다,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힘든 그 경계상에 있는 개별적 단어의 용법까지 다 기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기출됐던 형태의 풀의 형태를 추측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공사공단 및 979 공무원의 기출문제 형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공동적인 연결고리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게 기출되는 요소가 또 기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제 기본적인 개념의 논리부터 시작을 해서 수업을 끌어가는 그 부분들을 문제를 통한 이해까지만 가신다면 시험상에서 좋은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 실수하지 않고 득점 포인트로 올려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영어와 어휘성적인 측면인데요. 제 과거에 많은 수험생들과 제 후배들을 포함한 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해보면 단기간 한 달, 두 달 만에 문법의 체계와 독해감은 생기게 되는데 어휘적인 측면이 단기간에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어휘를 별도 체계 형태로 선택을 해서 외우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선생님은 이 앞에 서 있는 이 선생님은 1100단어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문법적인 논리와 그리고 독해, 어휘적인 측면으로도 기출되는 그 어휘성 부분의 형태를 제가 단어 풀의 형태를 핵심 어근의 형태로 제가 잡아 놓았습니다. 이 부분의 형태만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시더라도 기출되는 전형적인 단어들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 문맥에서 그 단어를 몰라서 독해를 그르치는 틀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출되는 풀이 사실 거의 10년 전에 현재는 코레일입니다만 철도공사 형태 공채시험이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거의 시험이 없었죠. 거의 시험이 없었고 그리고 최근 지방 철도공사 형태는 광주, 부산 정도에서 지금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 풀이 약간 좀 다소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독해적인 측면에 최근 부산 철도공사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독해가 아주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독해를 해주고 그 안에서의 주제성의 논리와 추론성의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독해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구문 독해 능력과 그리고 문단 독해 논리를 바탕으로 제가 풀어드리는 그런 논리 체계를 잡아내면 충분히 득점하실 것으로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형태의 배점 형태로 기출이 되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영어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견이 없을 텐데요. 제 수업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이러한 추상적인 정성적인 목표를 정량적인 목표 형태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합격할 수 있는 최소 점수 형태 이상을 확보해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총 챕터는요. 큰 장으로는 8개 장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책을 들어가면서 공부 방향과 기출문제 분석 형태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OT의 개념을 제외하고 3시간 형태로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천천히 기초가 없으신 분들도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는지 방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출문제 풀이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 체계가 잡히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어 거의 모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험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될 때는 기초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나의 문장의 논리 체계를 주어 서술로 수식어로 볼 수 있는 시각의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열어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문장을 주어 서술로 수식어로 볼 수 있게끔 잡아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문법 파트 형태는 총 세부적인 문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종합서에서 15개에서 20개의 소챕터로 구분을 하게 되나 이쪽 기초 문제 적용과 문제 구조 파악, 의미 최소 단위 확장, 그리고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 관련된 형용사 구문 형태까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챕터를 4가지로 묶었습니다. 이 4가지 챕터를 정복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고 철저하게 기출문제, 이쪽에 포함된 문법성의 내용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초점을 바탕으로 강의를 이론적 배경과 문제에 대한 적용 형태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총 100이라고 했었을 때 이 4가지 챕터의 내용만 정확하게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7, 80% 이상의 문법성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끔 책을 구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체계와 독해 체계는 사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인지가 안 되거든요. 문법 따로 독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 파트 형태를 제가 3가지 형태로 모든 구문의 형태가 정복이 되어지게끔 100개의 문장의 형태로 제가 구문 비법 논리 형태를 정리를 했는데 이 논리를 바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만 설명드리면 시험, 부합, 시험 목적에 따르는 부합성, 시험 목적성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 50문제 형태로 이 구문 독해를 문제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문법적인 측면과 구문 독해 논리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마법의 100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참고적인 측면에 있어서 명사 중심의 독해가 되게끔 명사 그리고 어순과 관련된 구문 독해 형태는 여러분들이 제시하게 되나 이쪽의 내용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해 파트는요. 유형별 독해로 구분했었을 때 선생님마다 다릅니다만 약 20개에서 30개 유형의 형태로 독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저는 몇 가지 독해로 구분을 하냐면 문단 독해 논리라고 하는 문단에 있어서의 단락에 있어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의 의도 형태를 잡아내는 주제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문단 독해 논리 11개 유형의 형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 11시간에서 13시간의 형태로 유형별 독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정형적으로 기출되어 왔던 공사, 공단 그리고 97급에서의 비교적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문법적인 요소 형태를 부각시키는 문제들을 제가 병치, 일치, 도치라는 챕터부터 전지사회 형태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소챕터로 나눠서 모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를 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기출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생활영어적인 측면은요. 이론적인 배경적인 측면과 문제의 형태를 제가 같이 실었는데 실제로 문법과 독해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신 분들조차도 생활영어적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생활영어적 문제는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순수 독해성의 문맥 파악적인 측면. 다시 한번 순수 독해성의 문맥 파악적인 측면. 두 번째는요. 관련된 표현. 그리고 생활영어를 가장한 문법성 문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독해성 문제, 그리고 관련된 표현, 그리고 문법성 문제. 문법성 문제를 제외해버린다면 독해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활영어에서 가장 정형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든 표현들, 동의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전부 다 제가 다 정리를 해놓았고요. 속담 격언 형태까지 확장을 제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휘적인 측면의 형태는 제가 수업을 처음에 기획을 했었을 때 매 첫 시간 몇 분 정도를 혹은 5시간 연강 형태 1시간 정도를 어휘 파트로 제가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수업을 해보니 집중적으로 제가
1100개의 단어를 약 8시간의 형태로 묶어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실전 종합문제 형태는 제가 별도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강의는 50강으로 강의를 계획을 했으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시험에서 적용이 되는데 그 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강의 수요 형태를 약간 더 늘려서 총 55강에서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OT는요. 수업 진행 중에 여러분들에게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철도공사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이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론적인 배경과 그리고 실전 문제, 유형별 문제 형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를 이미 했고요. 그래서 저와 이 책의 내용 형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흡수를 할 수 있다면 이미 이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될 이미 실력자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사공단의 공기업 영어가 어떻게 기출되는지를 막연하게 토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렇게 우스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제가 예상문제, 유형별 문제, 이론적 배경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러분들 제시했으니 충분하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리고 영어 때문에 남들보다 더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책을 구성했고 열심히 또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 OT, 오리엔테이션, 공부에 대한 방향성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 기출문제 제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기출문제 형태를 문법과 어휘적인 측면, 독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분석을 해드릴 테니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더 탄탄하게 잡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시간 OT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